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뉴스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죠. 국민의힘의 정진석, 윤희수, 권성동, 장제원 의원하고 각각 만나거나 통화했다. 국민의힘으로 직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던 사람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게 어떤 의도인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을 두고 술렁이고 있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죠. 이것이 당에 미칠 파장, 전체 정치판에 미칠 파장, 이거 역시 궁금합니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유례 없이 뜨겁게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정치판의 변화가 있을지 역시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정치판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 다단한 판을 잘 읽어줄 두 분, 판읽기 전문가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데이터 전문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태곤 실장님, 네. 이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오늘이 6월 2일이죠. 네. 6월 2일 기준, 오늘 기준 정치판에서 제일 뜨거운 사람 세 사람을 꼽는다면 개인적으로? 뭐 앞서 모두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이준석 그 당대표 후보 뭐 제일 핫한 인물이고 그다음 최근으로 다시 돌아온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뭐 약간 속도 조절을 하다가 다시 그 피치를 올리는 듯한 윤석열 전 총장 뭐 그렇게 세 명 아니겠습니까? 저랑 생각하시는 게 똑같네요. 네. 이택수 대표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을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놓으세요. 놓고 한번 판을 그려보죠. 완성해보죠. 먼저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윤태곤 실장님. 네. 이준석 후보의 힘이 뭐예요? 이 현상의 실체가 뭐예요? 되게 이제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제일 강한 것은 스타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스타일? 예. 이 스타일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사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말이 많고 말이 험해졌습니다만은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거나 예민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피해 나가는 뭐 국민들의 뜻을 잘 수렴하겠습니다. 여야의 뜻을 모아가지고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뭐 엄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이 아닌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아닌 말. 네, 그러니까 그 말에 정복값이 없는 말이죠. 그런 말들이 횡행했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인 말을 하는 사람이죠. 정복값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준석의 말에 대해서 다 동의하진 않겠지만은 예. 이준석의 말은 그 하나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저 말은 난 동의된다. 저 말은 반대된다. 그렇죠. 라는 데 대해서 최소한의 답답함은 없다. 설사 반대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외형적 이미지하고 그런 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의 컨텐츠 부분, 뭐 지금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쟁적이고 너무 경쟁 위주 아니냐, 뭐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예. 그 컨텐츠도 찬반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불러일으키죠. 예컨대 예.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찬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마나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데 정복값이 없는 말인데 예. 이준석은 다르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요. 네. 지금 이재명, 윤석열 여야에서 이제 각각 1등 아닙니까? 네. 흡사한 면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도 그러한 면이 있고 윤석열 전 총장도 요즘은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만은 뭐 인사청문회나 예. 국회에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걸 보면 국회에서 그동안에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은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데 대해서 사람들이 소구력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요. 저는 예. 여야에 통틀어 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압박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정복값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버티기 어려워질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을 무지하게 답답해하는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거다. 투영된 거다. 예. 이준석 현상이란. 그럼요. 이택수 대표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고요. 거기에다가 예. 우리가 운칠기삼이라는 말 있잖아요. 있죠. 야구도 잘해야 3할입니다.
아주 잘하면 잘하죠. 그리고 상대팀의 실책 같은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처음에 진중권 전 교수가 랑 설전이 붙으면서 이제 남성표를 좀 가져다 줬고요. 그다음에 개그맨 강성범 씨가 아버지 고향 얘기하면서 TK, 뭐 화교 얘기하면서 TK 표를 확 불어 넣어줬습니다. 아, 강성범 씨가 그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했던 그 말이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죠. 그 그래프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프는 이제 머니투데이 의뢰로 피플네트워크스가 조사한 5월 29일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컷오프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인데요. 이준석 후보가 40.7%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나경원 후보가 19.5, 주호영 후보가 7.2, 홍문표 4.2, 조경태 3.1. 격차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준석 47, 나경원 29.2, 주호영 8.5, 조경태 3.4, 홍문표 2.1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지지를 많이 합니다. 남성이 49.8,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요. 남성의 16.9%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해서 한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근데 여성도 이준석 후보를 1위로 지지하고 있어요. 31.8대 22.1.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서 지역구는 가장 높습니다. 네. 45.9%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요. 이쪽 지역이 고향인 조영 후보는 11.7%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고 나경원 후보가 16.3%. 이 진중권, 강성무,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 유서 얘기하면서 2, 3은 40대 지지율이 매우 높고요. 40%가 넘고 50대도 43.7%로 매우 높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어머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도 높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 전 수석 부대변인이 또 히틀러 얘기하고 뭐 등등해서 상대팀의 실책 혹은 뭐 경쟁자들의 뭐 도움 뭐 등등이 영향을 또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강성범 씨의 발언이라든지 차라리 화교인 게 낫다 대구 출신보다 이 말이 나온다든지 주호영 후보의 정세균 전 총리의 장유유서 발언이 나온다든지 뭐 개파에 대한 이런 지적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오히려 맞아가면서 더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에베레스트산 뭐 이야기했을 때 팔공산 수락산 논쟁. 뭐 스포츠카, 뭐 화물차 이야기 나오니까 전기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받아치면서 이제 오히려 성장하는 그게 이택수 대표의 말씀 맞아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근데 저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때도 그걸 반사이익 또 그걸 받아 먹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준석이라는 그릇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당의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가 있죠.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 제가 되게 좀 거시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공간이 넓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거의 4연패 전국 단위 선거에서 그러면서 친이 친박 구조의 괴멸 이준석 현상 이전에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초선 돌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초선들이 민주당도 많아요. 초선이 80여 명인데 민주당은 초선들 위에 층층 시야에 이제 구조가 형성돼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사실 위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초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처음에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김미애 의원이라든지 이런 각광받는 인물들 이 현상의 에너지를 그대로 이준석이 받아서 가고 있다라는 점도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구조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된 2002년부터 열린 우리당 창당 17대 총선 그때 만들어진 구조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민주당이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측 동교동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신세력이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당이 생기고 하면서 공간이 훨씬 넓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108명이라는 초선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게 현상이 지금 국민의힘에 20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오버랩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택수 대표님 오늘 뭐 데이터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당선 가능성, 당선 확률을 좀 예측해 보고 싶은데 그냥 뭐 육감으로 말고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6월 2일 현재 이 시점에서의 당선 확률은 각각의 후보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당심을 추측하는 거는 사실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좀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컷오프 조사 때 발표된 결과가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때 저희 이제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 결과가 대략 41대 29가 나왔는데 실제 이번 컷오프 결과가 41대 29로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걸 가정한다고 하면은 그걸 토대로
전망해 본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5대5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또 당원들 샘플링 조사한 겁니다. 2,000명. 근데 이번에는 다 조사를 하는 거고요. 샘플링이 잘 됐다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지금 그때보다 격차 좀 더 벌어졌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32대 31로 나경원 후보가 1%포인트로 겨우 이제 신승을 했는데 민심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네. 큰 격차였는데 그게 5대5에서 7대3이 되면은 환산해서 지금 계산하시는 네네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좀 불리하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대략 20%포인트 가까이 이준석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은 지금 나경원 후보가 여전히 열세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 조사하고 이번 컷오프 이후에 발표된 아까 소개해드린 이 머니투데이 이 피플네트워크스 조사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여전히 이준석 후보가 한 6대4 정도의 가능성으로 지금 승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TV 토론을 최근에 2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TV 토론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당시에 이준석 후보의 태도가 좀 딱딱하고 좀 불편하게 보였다는 당원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TV 토론은 원래 설득 효과보다는 강화 효과가 많잖아요. 기존엔 이미 태도를 결정하고 나서 TV를 아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또 이준석 후보의 태도가 좋았다고 평가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더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변수는 TV 토론일 것이다. 네, 앞으로 남은 TV 남아있는 토론 세 과정에서 번. 이제 말실수 어제 이준석 후보가 다른 방송 나와서 본인의 말실수 뭐 이런 것만 아니면 아직까지는 뭐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아유, 질문거리가 되게 많은데 꼭지점이 3개나 돼가지고 제가 부지런히 다음 꼭지점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심경이 복잡할 텐데요, 윤 실장님.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조국 어제 전 장관. 뭐 예. 복잡하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 청년들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좀 그 말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의 문제점은요. 네. 구조예요. 구조요. 2002년에서 4년에 형성된 구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게 국민의힘이 계속 못해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생길 수가 있는 완전 거예요. 깨졌으니까. 예.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조국의 시간 들고 오셨죠. 그러니까요. 예. 요게 미칠 파장이 어떨 것인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여권 내에서는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조국의 시간 이 책을 뭐 다 못 읽어봤는데 뭐 보도된 거나 읽은 사람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개개의 사실관계에 대 가지고 뭐 이 논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기다 증거는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 큰 틀에서의 이제 네.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규정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 측이 나의 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울산 선거 수사까지 해가지고 이 정부를 공격하고 뭐 탄핵을 준비하고 뭐 이러하고 거기 촛불 시민이 저항했다 이 싸움이 계속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 윤석열과 여권이 뭐 여러 대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이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예. 그럼 여러 접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전선들이 있겠죠. 제가 만약에 여권이라면은 윤석열은 정치적 경험이 없잖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전선을 붙고 싶어 하기도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그은 전선은 검찰의 공격 때 우리의 촛불 시민들이 여기에 맞서야 된다. 이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전선을 그은 거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아마 곧 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예. 조국의 시간이 우리의 이정표다. 예. 라고 들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국민 전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은 여권의 경우에 6월 말부터 좀 전에 이제 최문순 지사도 나오셨지만은 네. 컷오프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같이 좀 앞서 나가 있는 사람 말고 중위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람에 내가 안 탈 수 있겠나. 라고 좀 쏠려갈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네. 추미애 전 장관도 또 등장하고 하면은 민주당이 그쪽 전선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전선이 아니라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그 안에서 자중질환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송영길 대표가 뭐 네. 사과를 한다,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과를 네.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또 뭐 웬 사과냐, 뭐 이런 식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견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저는 궁금한 게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뭐 내는 건 자유죠. 자유인데 왜 지금일까? 왜 이 시점을 택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정경심 전 교수라든지 예. 조국 전 장관 이제 재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출마할 때 책을 내지만 조국 전 장관 지금 출마할 건 아니잖아요. 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사실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책을 내서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의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다급하겠죠. 근데 당청 지지율은 오를 수 있는 거를 좀 억제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김남국 의원이 그랬던가요? 그분은 당 사람이 아니다. 근데 뭐 당이 사과하고 말고 할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로서 당의 지지율에 영향 줍니까 안 줍니까?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여러 조사기관들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3 내지 5%포인트가량 올랐어요. 근데 네. 일간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출간한 그날 그리고 관련된 보도가 나온 날은 오히려 주춤했단 말이에요. 당청 지지율에는 분명히 악재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조국 추미애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180석 얻지 않았냐. 근데 그 얘기해요. 선거는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선이나 차악을 뽑는 건데 네. 당시에는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관련된 이 막말 논란이 있었고요. 조국 논란보다는 차명진 논란이 훨씬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민주당 의석이 훨씬 많았던 거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선 후보들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뭐 덥고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선풍기 앞에서 하드 드셔본 적 있어요? 하드가 더 빨리 녹아요. 이거는 그래요? 당청 지지율을 어떻게 보면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보태고 싶은 게요. 예, 이태국 대표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문심과 친문심의 괴리, 청와대와 친문의 괴리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미 정상회담 했고 그리고 엊그제 이제 P4G 정상회담까지 했고 환경. 예. 청와대나 여기 입장에서는 이런 건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네. 홍보도 하고 싶고 반응도 사실 좋고. 근데 이걸 무슨 야당이라든지 뭐 보수 언론이 패싱한 게 아니라 요즘 보면은 제가 볼 때 여권의 핵심 지지층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과거 같았으면 댓글 같은 것도 아니 언론들이 말이야 이런 거 보도도 그렇죠. 안 해주고 막 네. 이런 식일 건데 뭐 언론 개혁해야지, 검찰 개혁해야지, 조국의 시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청와대와 친문의 괴리가 나타난다. 이건 대선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조국 전 장관이 왜 이 시점을 택했는가? 아까 재판을 앞두고 뭔가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을 거라는 건 이택수 네. 대표 말씀이고 실장님 근데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더 늦어지면은 더 부담스럽다. 대선이 가까워서 그렇죠. 되면 아까 제가 6월 말부터 예비 경선 시작된다고 했는데 네. 가까워지면 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대선 끝나고 내면 안 돼요? 그럼 의미가 없다고 보겠죠. 대선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 이 책에 보면은 전선을 그렇게 긋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의 공격, 민주정부에 대한 그리고 촛불 시민의 저항 이 전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네. 대선 끝나고 쓰면 의미가 없죠. 하하. 알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요 사이에 다 만나요.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줄줄이 이분이 만나거나 통화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전에도 예. 만나거나 통화는 좀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비공개로 예컨대 뭐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거는 밖에는 알리지 맙시다. 예. 그럼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의원 입장에서 자랑하고 싶어도 그래, 이제 참고 있어야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공개가 되느냐? 왜 지금? 그렇죠. 지금 아까 이준석 현상으로 나타난 이제 정치권 시간표가 빨리 돌아가고 있고 네. 또 윤석열 전 총장 잠행 길어지는 데 대해서도 뭐 너무 긴 거 아니야? 언제까지 뭐 이러고 있을 거야라는 압박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보여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개로 나타났다는 거죠. 만남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만난 사람들이 하나둘 지금 그 만난 사람도 공개가 있을 되고. 것이고 근데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공개되는 것이고. 7월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거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 입을 통해서 나왔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이란 이름으로 그건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어떤 게 맞습니까? 저는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6월 11일 날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여부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입당할지 말지를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를 보고 결정할 것 같고요.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이 당대표 혹은 그 측근들과 논의를 하겠죠. 논의를 할 겁니다. 저는 어제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도 정무적으로 만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논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이 뭐 워낙 다선 의원이고 그 정도 감각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한 6월 말 7월 초 빠르면 입당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입당은 거의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제3지대 뭐 플랫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입당할 거라고 이 대표는 국민의힘 보시고. 의원들을 지금 다수 만나고 있는 거 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많이 마음이 기운 것 같습니다. 윤 실장도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런 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자기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파평윤 씨 아닌가요? 파평윤 씨? 네, 파평윤 씨죠. 같은 윤 씨세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제 흐름만 보면은 이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같이 한다. 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입당을 뭐 6월 말일지 7월 초일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본인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면 뭔가 마음이 편한데. 근데 조금 밖에 있어야지 그래도 중도층이라든지 호남표라든지 이걸 조금 더 잡아놓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사실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도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든지 의원들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게 내가 언젠간 같이 할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지지율일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 소강 상태나 조금 하락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더 하락한다면 빨리 들어가겠죠. 뭔가 변화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할 거고요. 이택수 대표님이 훨씬 저보다 전문가지만 제 느낌에는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버티고 있다로 보여요. 뭘 별로 하고 있지도 않은데 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뭐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중에서 누가 못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버티는데 누가 올라오고 뭔가 출렁거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뭔가 해야죠. 그러겠죠. 그럼 두 분 다 7월 정도면 움직일.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르시겠어요? 기준점은 저는 7월이라고 봅니다. 빠르면 6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8월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입당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 대표님의 예견이고 그것도 실장님은 좀 아직은 알쏭달쏭? 아직은 알쏭달쏭.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좀 처리할게요. 중진 단일화, 뭐 나주연합이라고 하더군요. 뭐 이런 식이 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두 사람의 정치적 셈법이 좀 다를 거고요. 그 단일화가 되는 순간 이준석 대세론이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정말 세구나. 저 어른들이 이제 젊은이 하나 이게 눌러보겠다고 손 잡는구나. 끝내 그것은 안 될 것이다. 저도 단일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요. 2위를 누가 할 것이냐, 4위를 누가 할 것이냐 이걸 두고 아마 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사람의 뜨거운 인물. 오늘 새 꼭지점으로 놓고 삼각형을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판읽기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